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대공황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미국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팬데믹 이후 즉 코로나 쇼크 당시에 미친 듯이 주가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올 때 헤지펀드들이 파산 우려감이 한번 이제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최대 규모의 마진콜을 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폭탄 임박 시그널이 시작이 됐고 기관들 한두 군데 무너지면은 싸그리 투자하는 기관들부터 해가지고 은행들까지 무너지게 생긴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 정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폭락할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흘러갈지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여기서 마진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것처럼 선물이나 뭐 이제 다양한 거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즉 빚을 땡겨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어때요? 이게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지증거금 이하로 자본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진콜을 넣어요. 증권사나 브로커에서 추가 자금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내 계좌에 있는 돈도 줄어들고 100만 원 들어갔던 게 막 이제 뭐 50만 원, 30만 원 쭉쭉 줄어들어 버리고 증권사는 유지증거금이라는 이제 계좌에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마진이 있는데 이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증권사가 전화해서 마진콜 옵니다. 그러면은 돈 채워넣으라고 할 때 돈 못 채워넣으면은 바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다 청산당해요.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만 떨어져야 되는데 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벌써 청산당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간 상당히 많은 포지션들을 기관들이 정리를 해왔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이제 그 물량들을 개미들한테 못 넘기고 지금 마진콜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소식통 3명을 인용해서 뭔 얘기를 했냐,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고객사 헤지펀드들한테 더 많은 마진콜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을 맞아서 봉쇄령 내렸을 때 이제 증시가 폭락했었잖아요. 코로나 쇼크 때 증시가 폭락했었는데 그때만큼 수준으로 버금갈 정도로 마진콜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수준의 초붕괴 충격 수준이 시장에 타격이 간 상황이고 이미 전 세계에서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사실은 그다지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증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든 뭐든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증시가 어떤 시나리오로 붕괴될까 이거를 유튜브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해줘요. 왜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얘기고 이 말했다가 바로 반대로 가는 순간 바로 어마어마하게 욕을 두들겨 먹을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의 이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시장의 하이먼-미스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이먼-미스키 패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폭등을 하다가 폭락을 할 때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냐라는 이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다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살짝 눌려줬다가 언론에서 주목하고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미친듯이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 그러다가 약간 회복해주는 척하면서 마치 고양이가 바닥에서 뛰어오르듯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걸 주면서 쭉 떨어지는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나 튤립 버블이나 이런 버블들이 터질 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장에 적용이 돼요. 자, 두 가지 사례를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1929년 당시에 대공황 당시 이제 다우지수를 보면 쭉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한 번에 후두두둑 쏟아져요. 지금처럼. 얼마나 떨어지냐? 2달 반 동안 무려 50% 정도 주가가 깨집니다. 훅 빠졌다가 쭉 이제 반등을 시작합니다. 요 정도 오면 사실은 이거 상승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5개월 동안 무려 50%라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하락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다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100년 후인 지금 오늘날에 트럼프가 내리고 있는 그 관세 정책처럼 이 당시에 평행이론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이 당시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 때문에 관세를 높게 매기면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보복 관세 때려버리니까 바로 대공황이 심화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천 개의 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모든 기업들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100년 만에 또 벌어지기 일부 직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닷컴 버블 당시에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2달 반 동안 40%가 깨져버립니다. 77일 동안 주가가 40%가 깨지고 그 다음에 쭉쭉 반등을 시작해요. 얼마나 올라요? 40 깨지고 40 올라갑니다. 3개월 동안 무려 40% 반등을 했어요. 이때도 개인들은 이제 하락 끝났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무려 78%의 하락이 나오면서 계좌가 다 깨져버리죠. 이 당시에 아마존은 참고로 아마존이 95% 빠지게 됩니다. 고점에서. 지수가
모두가 78% 깨졌으면 개별 종목들은 그냥 작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그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먼 미스키 패턴이랑 똑같죠. 쭉 올라갔다가 하나 둘 이렇게 음악의 클라이막스가 끝날 때 하나 둘 빵빵 이 빵빵이 그러니까 빵빵 터지는 제빵왕 김탁구가 싫어할 만한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건데 하이먼 민스키의 대공황 패턴 요번에도 진행이 된다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100년 만에 재현이 되는 거다 내지는 닷컴 버블 이후로 보면 20년 만에 재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도 이러한 패턴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패턴으로 시장이 움직일까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나스닥은 현재 지금 선물지수 기준으로 20% 정도 깨졌습니다. 20% 초중반대 정도 깨졌는데 지금 살짝 여기까지 깨졌거든요. 그러면 대공황 때나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빠진다라고 한다면 3달 정도 내외 기간 동안 50%가 깨질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10,000포인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 깨져버릴 건데 계산을 해볼게요. 고점 대비 50% 그러면은 나스닥이 9,900포인트가 됩니다. 10,0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그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동안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대공황 때는 50% 빠지고 50% 올랐어요. 닷컴 버블 때는 40% 빠지고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공황 때처럼 이어진다라고 하면 50% 깨지고 50% 올라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10,000포인트 깨질랑 말랑했다가 반등해서 쭉 이제 절반 정도로 회복해주고 2, 3개월 동안 상상도 못할 떡락이 나왔다가 4, 6개월 동안 반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여름이나 가을 전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개미들 다 태우고 대형 나락이 시작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대공황 때 패턴이 오늘날에 또 벌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대공황 때 패턴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하락장 초입 시작 부분이죠. 근데 나스닥이 그럼 대공황 때처럼 깨지면 얼마나 깨지냐면요, 여러분들. 대공황 때 고점 대비 90%가 깨졌거든요. 그럼 나스닥이 그렇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깨지게 되냐면은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90% 깨진다. 그러면은 1,800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폭락이죠. 무려 금융위기 터지기 전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수준으로 20, 30년 정도 전으로 주가가 회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17년 전의 주가로 나스닥이 회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대공황이 터지면 고점 대비 90%가 빠진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은 쭉 떨어졌을 때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 전 주가로 회귀를 했냐면 89% 빠지면서 28년 전, 즉 만일 정도 전에 주가로 회귀를 했어요. 28년 전 주가로 회귀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고 닷컴 버블 당시에도 70%가 빠지게 되면서 6년 전 주가로 닷컴 버블 당시에 회귀를 했습니다. 즉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상승장에 상승했던 거 다 갈아먹고 빠져야 끝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 같은 하이먼 미스키 패턴의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려면 지금이랑 그때랑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 버블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야 버블 터졌을 때 얼마나 폭락을 할지도 예상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집니다. 적게 올라가면 적게 떨어져요.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늘 패턴인데 경제 위기는 경제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버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 우리가 얼마나 빠질지 뭐 대공황 같은 게 터질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알면은 낙폭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버핏 인디케이터. 우리 지금 총 3개 상위 10위 부자 중에 재산이 연초 이후로 늘어난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워렌 버핏밖에 없어요. 대공황이나 경제위기 같은 게 터져봐야 진짜 이제 누가 부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은 지금 계좌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버블 지표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름도 버핏 인디케이터인데 버핏 인디케이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블이고 100% 넘어가면 보통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150포인트 조금 안 됐고 금융위기 때는 100% 조금 안 됐는데 지금은 200포인트를 넘어섰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붕괴되고 있죠.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큰 초대형 버블 버핏 지수로는 그렇게 형성이 됐었고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 규모가 무려 2배 가까이나 됐었다라는 거를 이 표에서는 얘기를 해줍니다. 대공황 이래 100년 만에 최대 버블이 형성이 됐었고요. 자 쉴러 PE 레이쇼 또 다른 말로는 케이플 레이쇼라고도 하는데 케이플 레이쇼로는 현재 요 정도 수준까지
여기까지 왔다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닷컴 버블 때 이 수준이었고 니프티 50 버블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대공황 때 이 정도였습니다. 현재 수준은 대공황 때 이래로 더 큰 대공황 때보다의 버블을 만들어줬다라고 케이프 지수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이랑 채권 투자 비중, 그러니까 즉 계좌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미국 주식이랑 이제 채권에 투자를 했냐, 이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자금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쪽에 투자를 한 거죠. 게다가 반도체 섹터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전체 미국 증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반도체 섹터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 이 지표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닷컴 버블 때 이 지표가 올라갔다가 붕괴되면서 닷컴 버블이 터졌거든요. 지금도 고점까지 쭉 올라왔다가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줬다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버블이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경제가 버블일 때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요. AI가 버블일 때 AI 관련주인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투기 버블이 심할 때 반도체도 버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버블만 추적해도 시장의 버블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왔을 거거든요. 현재는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미국이 그간 유동성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럼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미국 증시 대 M2, 즉 통화량 찍혀서 나온 돈들이 미국 증시에 얼마나 흘러들어갔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로 봤을 때 닷컴 버블 때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찍혀져 나온 돈들이 다 나스닥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을 넘었다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딱 닷컴 버블 때 수준, 즉 세상에 찍혀져 나온 돈들이 다 나스닥으로 갔다가 지금 나스닥에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과도할 정도로,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락을 하는 거고 닷컴 버블 당시 수준에 흡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데이터들을 다 찾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세요. 뭐 블룸버그를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든 뭐 저처럼 이제 해외 리서치 펌 같은 데서 돈 내고 보시든 여러 데이터들을 찾아봤을 때는 이번 버블은 최소 20년에 한 번 오는 버블, 최대는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버블 붕괴입니다. 저는 참고로 대공황 때 이래로 가장 큰, 즉 100년 만에 오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에 블러드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지표가 이렇게 딱 꺾이면서 금융위기 터지고, 꺾이면서 닷컴 버블 터지고, 꺾이면서 코로나 쇼크, 꺾이면서 딱 뭔가가 늘 터졌는데 이번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기 직전에 여기에서 블러드 인디케이터가 발동이 됐었습니다. 나스닥의 피해 지표가 발동이 됐고 그러면서 지수가 갑자기 막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대폭락하기 전에 스레드나 유튜브에서 제가 다 이미 이 내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다 대비를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급락을 했냐? 1920년대 미국 대공황 터졌었던 때 이래로 이렇게 급락한 적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쇼크 때 이 정도 수준이었고 니프티 50 버블 때 이 정도였습니다.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이렇게나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즉 연준에서 시장에 풀린 돈들을 싸그리 회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상위 10%의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현재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표가 폭락하기 전까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텐데 이 지표가 미국 닷컴 버블 때 이 정도, 니프티 50 버블 터지기 전에 이 정도, 그 다음에 대공황 때 이 정도였습니다. 이 지표가 대공황 때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즉 상위 10% 주식에 자금이 집중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오면 무슨 종목부터 살까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삼전을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걸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초보 개미들이 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미친듯이 돈 베팅할 때가 시장의 고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제일 심각합니다. 대공황 때 이래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 때 0.5%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거의 안 늘었었는데 지금 미국의 인구가 다시 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저출산의 트렌드를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 값, 즉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 낳으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집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도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논문 결과가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세계의 논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 얘기고
인구 증가율이 대공황 때 이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애 낳기 힘들다는 시대라는 거겠죠. 즉 현재는 대공황 이래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가 역대급 버블입니다. 현재 미국 상위 1%의 재산이 미국 중산층의 재산을 넘어섰어요. 즉 빈익빈 부익부가 대공황 때 이래로 급격하게 벌어졌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역대급 버블이라는 거겠죠. 그 이후로 대공황 때 폭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폭락을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선은 어느 정도 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절에 가서 1000년 넘은 절을 가면은 영험함이 있는 절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이제 잘 기도빨이 잘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제가 이제 큰 저희 이제 본향인 안성에 가가지고 2025년 경제왕 김PB 구독자 수강생분들한테 경제적 자유와 평안이 깃들고 덕이 쌓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와장을 올려서 이렇게 이제 절에다가 기부를 하고 요걸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제발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계좌를 지키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AI 버블급의 투자 기회가 시장에 늘 옵니다. 이번에 AI 버블 터져버려서 나스닥 폭락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다음 투자 기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원자재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2022년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이걸 듣고 투자하신 분들은 금이랑 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보셨는데 이 기회에 대해서 금이 돈당 10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시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폭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기회도 5년 10년 후에 앞으로 벌어질 어떤 내용들을 미리 한번 맛보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